이번 영상은 11월 4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최근에 지지부진하면서 반등을 좀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하이퍼클로바 오픈 AI 시장을 두드리다 라는 것과 이제 웹툰 소설들 또 웹소설들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네이버는 바닥이 차트상으로 본다면 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만약에 깨진다면 37만원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큰 바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4위가 그렇게 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카카오랑 비교가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카카오는 이제 점차적으로 약간 지주사의 느낌으로 좀 변해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예하에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범그룹을 만들고 있죠. 카카오 게임, 그다음 카카오 뱅크, 그다음 카카오 페이, 그쵸? 또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뭐 하나 더 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장할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 이런 식으로 뭐 또 몇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현재 알려진 사항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의 이제 자회사인 뭐 클레이튼 뭐 이런 데도 나중엔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카카오가 현재까지는 조금 더 모멘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랑 조금 달리 물론 카카오도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이따 보겠지만은 그럼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연말에 또 그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네이버를 대상으로 또 플랫폼 규제를 또 한다고 또 뉴스가 짤막하게 나온 걸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연말 안에 나올지 뭐 내년 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 더 테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대선 거의 한 달 전쯤, 그때는 이제 거의 뭐 공세라든가 이게 다 공약들이라든가 이게 다 끝났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까지 네이버를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저라면 한 3개월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잡을 때. 물론 그 사이에 뭐 호재가 발표가 돼서 주가가 이미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니까 네이버는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플리토고요. 플리토가 이때 11월 4주차 때 요때 이제 추천드린 이후로 물론 추천드린 날로부터는 좀 그때부터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첫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좀 무리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그래서 그거 보시다가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고 아마 내오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실적은 안 좋으니까 그냥 테마성으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뭐 이제 가스요금을 동결한다 그랬는데 뭐 인상한다는 썰이 있나봐요. 그래서 좀 올랐던 것 같고, 요건 이제 혼소수소, 이제 그린 수소 충전소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설립한다, 요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 그리고 S퓨어셀, 하나솔루션, 풍국주정, JN케이터, EM코리아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EM코리아 보시면은 거래량이 정말 적고요. JN케이터도 정말로 적고요. 코스닥을 감안하더라도 풍국주정 역시 거래량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마저도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걸 좀 반영하지 않나,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는 순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한번 더 마지막 불꽃을 좀 활활 터올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비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SPO셀도 정말 거래량이 없죠. 하루에 15,000주가 거래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근데 거래량은 점차적으로 시들어갈 때 그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그쵸? 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 구간에서 다시 튀어 오를 때, 네, 그때 점진적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럴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성으로 이제 단발로 담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산 피어셀도 뭔가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대외적으로 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네, 두산 피어셀도 추천한 이후에, 네, 주가를 하락했다가 올라간 것이라서 지금 뭐 수익을 보시더라도 약수익 정도이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거의 다, 네,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특히 SPO셀 같은 경우 이때 추천드렸었다가, 네, 빠졌다면, 네, 물을 못 하셨다면, 네, 결국에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 되실 거고요. 네, 저는 이미 엄청 전에 샀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뭐 평단 저세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상한가 한 번 정도만 쳐준다면야, 예, 뭐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대이긴 한데, 어쨌든 SPO셀도 바닥은 찍었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살짝 높은 위치에서의 바닥을 잡고 있는 느낌. 예,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다면 두산 피어셀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빨리 이 바닥도 좀 깨주고, 네? 좀 이 바닥도 좀 깨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네요, SPO셀.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 빨리 벽을 돌파를 좀 해줘야 시원하게, 그래서 요 부분까지 올라가야 좀 다른 주들을 끌고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물론 배당 시즌이 끝나고 나서, 네, 들어가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풍국주정은 그 거래량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풍국주정은 조금, 예, 예외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JN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하락했다가 올라오고 나서, 예, 그대로 행보. 네, 그래서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코리아 역시 떨어진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 네, 그래서 EM코리아 뭐 세 개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유는 해도 되지만 조금 회사를 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 재무제표도 좀 많이 좀 들여다보시고, 과연 이제 성장을 좀 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카카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처럼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계단식 하락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네이버는 지키다가 혹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쭉 버티다가, 예, 하락한 다음에 쭉 버티다가 하락하고 쭉 버티는 느낌. 네, 그러다 다시 쭉 이렇게 올라오고 버티고 쭉 올라오고 버티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내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떨어지더라도 사실 그렇게 겁날 게 없습니다. 카카오는 물론 이 10만 1,000원에 또 도달하면 겁나겠지만은, 예, 그리 겁나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S X 크라우드 X 2.0 블록체인 AI 비서랑 연결해가지고 카카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고, 삼성 SDS도 뭐 이런 쪽으로 대장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꽤 많이 주죠. 거의 한 3,000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배당주의 매력도 갖고 있는 삼성 SDS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빠질 때 못 샀던 게 좀 아쉽죠. 근데 모든 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전부 다 매수할 수 없었던 그런 구간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유금 100만원 정도는, 네, 필히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시. 자, 드림 시큐리티
이제 보안 쪽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 뉴스가 나올 때. 이번에 또 어떤 회사에서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지분을 또 확보를 좀 했다고 합니다. 지분 취득을 했다고 하고, 뭐 그만큼 좀 어떤 힘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재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라운 시큐어 재무가 좋지 않고 우선적으로 힘도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보안주에 떴을 때는 막 요 정도 장대 양봉 정도는 한번 쏴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꼬리를 그리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15% 정도는 쏘고 내려와야 되는데 힘이 지금 없어 보여요. 주포가 이제 확실히 있진 않다 라고 보이고, 아무래도 이때 좀 찍을 때 좀 먹고 나오지 않았나 뭐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은 당장 주가를 뭐 들어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뭐 그냥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요때 뭐 중간중간 뭐 테스트는 좀 한 것 같지만은 뭐 그렇게 딱히 의미 있는 그런 뭐 차트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뭐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러려면은 결국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좀 획기적인 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는 이제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테마가 좀 터져줘야 된다. 테마가 뭐로 되든 테마가 좀 엮여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빨리 좀 완화가 돼서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조금 좀 여행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갈 수 있게 상황이 바뀐다면 라운시큐어는 이제 그 동안 못 받았던 이제 모멘텀을 한 번에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버가 가능한 사람들만 존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힘이 제일 강한 건 이제 K사인이라고 봅니다. K사인이 주가가 무너지지도 않고 오히려 반등을 또 이뤄냈기 때문에 K사인이 보안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버스타도 그때 같이 좀 뒤 엮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올려놓은 거 봐서. 근데 로봇주들이 정말 다 말도 안 되게 또 한번 센세이션하게 또 다들 상승을 하면서, 또 삼성에서도 지금 뭐 투자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제가 예전에도 뭐 간간히 한 번씩 설명해 드렸고, 주들을 다 이렇게 골라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무색하게 거의 전체 로봇주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수만 하셨어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주 한 중간 정도 날에 설명드렸는데, 뭐 이때 투자하셨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 거의 뭐 상한가죠. 30% 정도. 그다음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는 이제 리튬 전지 배터리로 신사업을 좀 그리는 회사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9만원대까지 거의 1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지금 다시 7만원대로 내려 꽂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 꽂히는 상황에서도 중간중간 반등은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제자리는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방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있습니다, 여러분. 유상증자 18,100원. 요 가격보다는 좀 아래로 떨어진다면 잡을만은 하겠지만은, 뭐 유상증자 받으실 거 아니시거나 그 유상증자 증서를 매매를 하셔가지고 주식을 매수하실 분들 아니면 사실 그렇게 갖고 있을 의미는 없고요. 물론 여러 가지 모멘텀은 많지만은 제일 주된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게 원자로, 원전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탈원전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계속 공약으로 걸고 나올 거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스크림 에듀 해서 지난번에 살짝 반등이 살짝 나왔고요. 반등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전면 등교가 중지되었다라는 거. 그거 때문에 살짝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더존 비디오.
이제 AI 플랫폼 이제 대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반영이 됐는데 더존 비즈온은 바보 같은 이제 회계 장부를 실수를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신뢰를 전부 다 잃어버려가지고 또 실적도 그만큼 받쳐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시장에서 좀 많이 외면당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노미트리 해서 이제 그 K 바이오마커 해가지고 진단키트의 성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검사하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검사하는 키트들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는 역시나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은 이제 효성이죠. 제가 찍자마자 날아간 회사들, 찍자마자 날아간 회사들. 그래서 이제 NF3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생산 캐파를 이제 확대하겠다 라는 그걸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그 뉴스가 터지고 한 이틀 뒤부터 하루 이틀 뒤부터 와악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게 25일인가 거의 이때쯤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싸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좀 못 먹은 게 좀 아쉽고, 효성도 말씀드렸고, 효성화학, 특히 효성화학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효성 TNC도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그래도 지금 조정을 오히려 받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효성화학이 좀 너무 안 떨어지긴 하지만 효성이라든가 어쨌든 지주사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효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캐파가 증설되기 때문에 효성 TNC부터 증설되거든요. 효성 TNC 가고 그다음에 화학 가고 효성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오히려 효성 화학이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성 TNC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5일선에서 21선에서 좀 지지를 좀 받는 느낌이 좀 아쉽긴 한데 좀 하락을 좀 해가지고 밑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한번 더 매수를 하니까요. 엔캠 이제 바이오래 그 반도체 주류에서 배터리 주권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주권을 갖고 오는 것 중에 리튬과 관련 있는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엔캠 회사입니다. 엔캠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 12월에 이제 그 물량들이 아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나오는 건지 나왔던 건지 살짝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 그쵸? 2월 3일에 나오군요. 2월 3일에 나옵니다, 여러분. 2월 3일에 3개월, 2월 3일에 그래서 주식을 조금 더 갖고 저라면 그냥 지금 어차피 연말 배당 들어갔으니까 좀 두고요. 아무래도 8만원은 조만간 좀 9만원은 일단 깨지고 8만 3천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까지 터지고 나면 엔캠을 좀 매수하자 전략. SK바이오팜 이거는 뭐 거의 바닥을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사면 됩니다. 바닥을 찍을 때마다. 왜냐면 바닥 찍고 올라오고 또 찍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겠죠. SK바이오팜, 그다음에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글로벌 또 그 바이오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반등이 좀 나왔고, 휴메이스도 한 번에 날아갔다 왔죠. 한 번 날아갔다 왔고, 그다음에 HK 이노엔이 제일 많이 안 올라갔죠. HK 이노엔도 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 아직 그 정도의 평가는 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주들 잠깐 살펴보면 테스는 주가 변동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뭐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페스는 이제 주기적으로 상승 하락 이런 모멘텀 만들고 있고 아무래도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주봉으로 갖고 와서 이게 지금 뭐 높은지 낮은지 잘 파악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테스도 마찬가지고 넷패스도 마찬가지고 좀 낮은 가격대 형성되어 있는 건 맞고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TCK는 뭐 저점에서 비교한다면 올라오긴 했지만은 고점이 19만원, 20만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LOT 백큐이 높은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지분을 투자받은.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에서는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LOT 백큐하고 이제 또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그때 한 두세 군데는 더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노려서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추천드렸던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간 주들도 있고 안 올라간 주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주식은 아직도 많다. 반도체는 TCK,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그 다음에 넷패스, 테스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HK 이노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리고 내년에 엔캠, 그 다음에 효성 TNC, 효성,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네이버, 이 정도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 이제 배당까지 딱 2주 정도 남았고요. 거래일로 치면은 7거래일 정도면 이제 배당이 완료가 되죠. 배당 기산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네, 전략들 잘 짜셨길 바라고요. 네, 향후에 이제 뭐 배당 잘 내년에 4월에 잘 받으시고, 배당 끝나고 나서 그 배당주들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하셔서 또 다른 포트폴리오 짰을 때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익 나셨으면 꼭 댓글로 좀 한 번씩 적어주시고, 네, 구독이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